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점점 커지지요. 사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습관들이 이 건강을 갉아먹고 심지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내 삶 속에도 이런 습관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좀 쉬자,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싶지만 사실 이 휴식이 오히려 건강을 빠르게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줄어들고 관절도 점점 뻣뻣해집니다. 결국 걷는 게 힘들어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자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70대 중반이 되자 무릎 통증과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셨다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근육과 체력이 많이 떨어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힘든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몸을 쓰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앞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걸 하루 일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지요. 그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습관 중 하나가 아침을 거르는 겁니다. 입맛이 없으니 굳이 안 먹어도 된다 하시지만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늦은 밤에 야식을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자, 라면, 튀김 같은 음식들은 잠깐은 배를 채워주지만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체중을 늘리며 결국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게 되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만큼만 드셨다면 훨씬 건강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드셨나요? 혹시 어젯밤 늦게 라면을 드시지는 않았나요? 사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규칙적이고 소박하게 먹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기보다 조금 덜 먹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곡식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가 수명을 지켜줍니다.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도 하라하치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작은 절제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수명을 늘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드시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에 독소가 쌓여 건강을 해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과식. 이 두 가지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집 앞을 잠깐 산책하고 아침을 간단히라도 챙겨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습관들을 이어서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주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쁜 습관, 즉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며칠 동안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며 생활을 돌아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 아침 식사를 챙기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잠자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밤중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아 늘 새벽 2시, 3시에야 겨우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 수면 부족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지요. 이후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저녁 늦게 커피를 끊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며 TV 대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서서히 잠이 회복되고 얼굴빛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밤에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노년기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뇌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잠자리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점점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편하다, 조용해서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고립은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괜히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며 혼자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기운도 없어지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권유로 마을회관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빛도 다시 환해지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셨지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잘 지내지? 라는 한마디만 해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웃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교류가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중에서 3번째와 4번째 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면 부족과 사회적 고립, 이 2가지 역시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4가지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내일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는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 수면을 망치는 생활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4가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는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 더 건강한 나로 일어설 수 있는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쁜 습관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다음날 피곤함을 달래려 달고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위장이 지치면 기운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일이 번거로워져 집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몸은 굳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작고 느린 바퀴가 서로를 끌어당기며 아래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어느새 아래로 향하지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일도 의외로 단순합니다. 작은 바퀴 하나만 거꾸로 돌리면 나머지 바퀴들도 슬그머니 방향을 따라옵니다. 그 바퀴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한 숟가락 덜 먹는 선택일 수도 있고, 잠들기 30분 전에 TV를 끄는 선택일 수도 있으며, 아침 햇살을 등 뒤에 받으며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어느새 밤마다 TV 앞에서 과자를 집어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은 자꾸 미뤄졌고 다음 날은 늘 피곤했습니다. 어깨는 굽고 발목은 자주 붓고 사람 만나는 일도 하나둘 줄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경고선에 걸리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10분만 걸어보자. 그날 저녁 집 앞 가로수 아래를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12분, 그 다음 날은 15분. 걷고 돌아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이상하게 늦은 시간 과자가 덜 당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TV를 끄는 시간이 앞당겨졌고 잠자리에 들면 금세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병원에서 수치를 확인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고 계세요.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대단한 비법은 아니야. 다만 오늘의 10분 이내일에 나를 데리고 오지. 여러분도 혹시 내일의 나를 데려올 10분을 마음속에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어제와 같은 공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새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의장을 깨웁니다. 식사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공백 없이 챙깁니다.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삶은 달걀 하나와 토마토 한 조각을 곁들이고
흰쌀밥을 드신다면 김과 나물, 된장국으로 짠맛은 줄이고 식감은 풍성하게 만듭니다. 배가 아주 부르다가 아니라 편안하다 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비추는 쪽으로 의자를 당겨 10분만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 무릎을 가볍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움직임과 빛이 합해지면 몸은 곧장 잠의 리듬을 기억해냅니다. 밤이 오면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낮추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입니다. 화면의 빛은 눈을 깨어있게 만들고 깨어있는 눈은 생각을 깨웁니다. 대신 부드러운 음악이나 손바느질, 가벼운 독서처럼 몸은 느슨해지되 마음이 안정을 찾는 활동을 곁들여 보세요.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며 오늘 하루를 쓰다듬듯 마무리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은 뇌에게 이제 쉬어도 좋아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순서가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의 몸은 작은 순서에 크게 반응합니다. 순서가 정리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수면이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다음 날의 식욕을 가볍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바퀴 하나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면 다른 바퀴들도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며 오래 살아가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립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자신을 좁은 방에 가둡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드세요. 크고 번거로운 약속이 아니라 주 1회 동네 작은 모임. 장 보러 나갈 때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공원 벤치에서 마주치는 얼굴에 미소를 건네는 인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주말마다 손주와 통화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또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다시 생활 속으로 들이는 일입니다. 웃음이 돌아오면 식탁이 달라지고 식탁이 달라지면 밤이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면 다음 날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서 라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 또한 오래된 습관의 일부입니다. 의지는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자가 보이면 손이 가고 현관 앞에 편한 운동화가 놓여 있으면 발이 갑니다. 그러니 내 의지를 탓하기보다 환경을 살짝 고쳐보세요. 과자는 서랍 깊숙이, 운동화는 문가 맨 앞줄에, 물병은 손 닿는 곳에, 약속은 달력에 가장 먼저 보이는 날에, 위지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의 도움을 늘리면 우리는 더 적은 힘으로 더 멀리 갑니다.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로 했던 날 비가 오거나 잠을 줄이려 했는데 오래된 드라마가 자꾸만 다음 편을 유혹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땐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다음 문장을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오늘은 이만큼으로 충분해. 내일 다시. 길게 보면 우리 삶은 완벽한 하루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하루를 다정하게 이어붙인 긴 바느질과도 같습니다. 바늘땀이 고르지 않아도 천은 결국 형태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건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원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룬 4가지 습관은 어쩌면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재정의해 보려 합니다. 움직임이 적다면 작은 움직임으로,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소박한 규칙으로, 밤이 산만하다면 잠의 의식으로, 마음이 외롭다면 한 통의 전화로, 그렇게 어제와 다른 한 끗을 더하면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과 다르게 일어납니다. 거울 앞 주름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눈빛의 윤기가 달라지고 발목의 반동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온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명이 길어지는 소리 없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심스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 10분을 걸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과자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차분히 그러나 힘있게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깊고 포근하길, 그리고 내일 아침이 가볍고 밝게 열리길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당신의 수명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모양에서 길어집니다. 그 모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바꾸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